제2과 꿈을 좇는 사람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2번.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의 인터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그럼 올해의 모험가로 선정된 제임스 후퍼 씨와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임스 씨,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을 때 나이가 19살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 힘든 도전을 하게 되셨어요? 우연히 신문에 실린 히말라야 산맥의 사진을 보고 그 웅장함에 반해서 그곳에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도전하기로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네, 북극에서 남극까지 종단했어요. 환경 보호를 위해 비행기나 자동차는 타지 않고 개썰매와 자전거, 요트 같은 걸 이용해서 다른 때보다 체력 소모가 컸어요. 살을 내는 듯한 추위 때문에 동상에 걸려 고생도 했고 북극의 얼음물에 빠져서 의식을 잃었다가 겨우 살아나기도 했죠. 그때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되새기며 버티다 보니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하고 힘든 도전을 계속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먼 훗날 내 인생에서 못해본 일들을 떠올리며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끊임없이 시도해보기를 좋아하는 제 성격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요즘 어려운 일은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나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제임스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씨, 앞으로도 멋진 도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자는 생각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2번. 김치버스에 대한 강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김치버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김치버스는 제가 세계 일주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에 붙인 이름입니다. 여행 준비를 하던 중 예전에 만났던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게 기억나서 여행을 하면서 한국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김치를 떠올리게 됐죠. 김치를 모르는 외국인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김치버스가 탄생했고 저의 첫 세계 여행의 목적은 한국과 김치를 알리는 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행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엔 역부족이어서 기업의 후원을 받아야 했는데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끈기를 갖고 노력한 덕분에 3년 만에 여행에 필요한 차와 김치를 지원받게 됐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내고 김치버스로 세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시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들의 입맛을 고려해서 현지 음식에 김치를 결합한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오히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김치를 어떻게 먹는지를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볶음밥, 김치전 같은 한국 음식도 선보였죠. 시식 행사가 거듭되면서 김치버스는 유명해졌고 여행 막바지에는 저희를 따라다니는 팬들도 생겼습니다. 제가 한류 스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김치버스로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 나만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자는 생각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 가슴이 뛰는 일을 하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를 선택했다. 2번.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얼마 전에 국가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결과가 의외였어요. 저는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 생각이 좀 달라요. 요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전 돈이 좀 부족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지 못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물질적인 여유보다는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정한 삶의 여유는 마음의 여유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3번. 새로운 삶을 사는 부부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전라북도 진안은 예로부터 산골 동네가 많기로 유명하다. 현준 씨를 만난 건 무주 덕유산 산자락에서였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깊은 산 속에 덩그러니 집 한 채가 있다. 그곳이 현준 씨 부부가 사는 집이다. 도시에서 한창 바쁘게 뛰어다녀야 할 젊은 부부가 왜 이런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걸까? 명문대학 출신인 이들이 산골로 들어와 산 지 이제 1년이 됐다. 이곳에 오기 전 연희 씨는 대기업에서 일을 했고 현준 씨는 벤처회사를 경영하던 그야말로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었다. 탄탄한 미래가 보장된 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도시 생활을 접고 산골로 들어왔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도시에서 부부는 숨 돌릴 여유조차 없었다. 성공에 집착한 나머지 소소한 행복이나 삶의 여유는 점점 딴 세상 얘기가 됐다. 조금 더 견뎠으면 크게 성공했을 거라면서 친지분들 모두 안타까워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불행을 감수해야 미래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저는 지금 행복해야 내년, 내후년에도 그리고 20, 30년 후에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건강을 해치면서 밤새워 일하고 그렇게 번 돈을 나중에 병원비로 쓰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부가 산골행을 결정하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때 모아놓은 돈이 많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결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선택한 삶은 아니었다. 오히려 계속 도시에서 살았다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풍요로운 삶을 누렸겠지만 두 사람은 경제적인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를 선택했다.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명예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점이 이들이 산골 생활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다. 여유로운 삶을 선택했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겠다는 건 아니다. 좋은 먹을거리를 직접 생산해내려면 도시에서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수해야만 한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죠. 이사를 와서 처음 몇 달은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때 잘 참고 버텼기 때문에 이제는 이곳 생활에 자신감을 조금 갖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별 탈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두려움이 컸지만 지금은 기대가 더 크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이름표를 뒤로하고 과감히 산골로 들어간 젊은 부부는 경제적인 부유함 대신 여유로운 삶을 선택했다. 그것이 이들 부부가 꿈꾸는 삶이다. 활동 1번. 다음은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노래입니다. 잘 듣고 마음에 드는 가사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꿈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지쳐서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지 의문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노래를 오늘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희망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승철의 아마추어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